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다시 생각해서 쓰려하니 벌써부터 화가 납니다. 안 좋았던 기억을 되살린다는 게 참 힘든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다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기가 막혀서 잠이 안 와요. 제 팔자가 기구하다면 기구한 것 같네요. 요즘 솔직히 이혼을 너무 많이들 해서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결혼 전에는 이혼할 거면 뭐하러 결혼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혼을 했네요. 인생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더군요. 사실 저희 부부는 비혼주의자였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한순간의 잘못으로 비혼주의자였던 저희가 결혼을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남편에 대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역시 저에게 대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에서 만났는데 그땐 서로 비혼주의자라는 걸 알고 더 친하게 지냈어요. 남편이 저보다 더 먼저 알고 지내는 회사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역시 비혼주의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셋이서 항상 만났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그 회사 언니 둘이서만 지내다가 제가 그 사이에 낀 거죠. 서로 뜻이 같아서 그런지 셋이 어울려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술을 먹어도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사귀게 됐다고 하자 제일 많이 놀라더니 그때부터 언니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와의 만남도 다른 약속이 있다고 피하더군요. 남편은 눈치 없이 계속 다음 날은 다음 달은 뭐 이러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왜 피하려고 하냐고 묻자 그 언니가 자기는 비혼주의자이고 저희는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고 이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선을 그어야 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비혼주의자 모임도 아니고 그냥 만났는데 다들 비혼주의자였을 뿐이잖아 라고 하자 자기는 어쨌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그때부터 그 언니를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저희 결혼식에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더군요. 축의금도 제가 아닌 남편한테 넣었더라고요. 원래가 처음엔 남편과 알고 지냈지만 나중엔 저랑 더 친했는데 언니가 한 행동을 보고 언니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먼저 안 사람이라 그랬나 보다 생각하니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버릇이 제가 힘들어질 것 같은 것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버리려 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릴 때 힘들게 자라서서 몸에 밴 습관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언니랑 마주쳐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고 할 얘기만 하고 그 언니가 아는 채 안 하면 저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엄청 더 신경 써주고 하니까 결혼 생활이 더 행복하고 시어머니도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제 주변에 힘든 것은 전혀 저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시 남편은 결혼은 했지만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비혼주의자였기 때문에 결혼은 했지만 아이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그다지 애를 낳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되려 애 낳지 말고 둘이만 사이좋게 살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애 문제 때문에 시어머니가 걸렸는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옛날 분 같지 않고 생각이 확 트이신 분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언젠가부터 자꾸 애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람 마음은 맘대로 안 된다더니 아이가 갑자기 가지고 싶어졌어요. 저는 외동이라 혼자 자라면서 많이 외롭기도 했고 어린 시절 사정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생각하지 않았지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아봤어요. 결혼하면 저희 부모님처럼 사는 줄 알고 어린 마음에 절대로 결혼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하필 아버지가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두 분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복 남동생이 하나 생겼고 엄마도 재혼하셔서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에 대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다른 자식을 키우며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에 화가 나더군요. 자기 자식도 제대로 정도 못 주고 일에 치여 살았으면서 일까지 그만두고 남의 자식에게 온 힘을 쏟고 있는 걸 듣고 너무 서러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때문에 엄마 마음에서 벌어진 자식이었나 싶었어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어릴 땐 방치하다시피 했으면서 그 집에 가서는 애들도 하나가 아닌 셋이나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맘에서 아예 엄마라는 존재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복 동생을 데리고 저희 집에 새엄마라는 사람과 왔는데 저는 새엄마한테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출장이 많아서 집에 자주 계시지 않으니 이런 사정을 잘 몰랐어요. 새엄마는 자기의 스트레스를 저에게 다 풀고 집안일도 다 시켰어요. 괜한 트집을 잡아서 설거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싱크대에다가 다 해놓은 그릇을 사정없이 던지듯이 수북이 쌓아두고
다시 하라고 하고 빨래도 개어놓은 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하라고. 그땐 너무 어린 초등학생이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버텼습니다. 아무리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해서 변화가 생길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엄마는 아버지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다른 사람을 만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걸 저희 아버지한테 딱 걸리고 나서 이혼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복 동생이라고 믿었던 그 아이도 동생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서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그동안 제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고 나서 많이 우시고 미안해 하셨어요. 그 사건 이후로 직업도 바꾸시고 저에게만 올인하고 재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을 접해서인지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에게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어쩌다 딱 한 번 정을 준 사람인데 사기꾼인 남편이 걸려들었네요.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사람 볼 줄을 몰랐나 봅니다. 저는 처음으로 남에게 따뜻한 정을 느낀 것이 처음이었거든요. 저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았어요. 거기에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저희 엄마한테 받아보질 못한 사랑을 주셔서 저는 그 사랑이 거짓인 줄 모르고 속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엄마의 정이 저도 모르게 그리웠던지 시어머니가 손잡아주고 안아주시면 진심인 줄 알고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느껴본 따뜻함이었거든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너무 든든하고 저만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저희 아버지 저 결혼식에서 저보다 더 오열해서 결혼식장이 완전 눈물바다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가면을 쓴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닥친다고 저에게 결혼 2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의 그 언니가 저희한테 했던 행동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이 언니 처음부터 저희 남편을 짝사랑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비혼주의자라고 말한 것은 저희 남편 곁에서 있고 싶어서 일부러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들이 둘 다 저를 속였더군요. 한 놈은 저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사기를 치고 이 언니는 비혼주의자라고 했던 제가 믿고 자기가 짝사랑하던 남자를 제가 빼앗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남편을 유혹해서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이 둘의 만행을 알게 된 것은 제가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제가 회사를 잠깐 휴가를 내고 친정에 가 있었을 때였는데 친구가 전화해서 혹시 저희 남편이랑 같이 회사에 있냐고 묻더군요. 뜬금없는 질문도 그랬지만 정말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 때문에 휴가를 내고 친정에 있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친구는 도시가 아닌 조금 외진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 동네가 모텔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제 친구가 그쪽에 살고 있다는 걸 모른 저희 남편이 그 여자와 그곳을 찾은 모양이더군요. 친구는 저희 남편을 보게 된 것을 설명해 주더군요. 처음엔 저희 남편인지 몰랐다네요. 남녀가 옷을 둘 다 너무 잘 입었길래 눈길이 가서 쳐다봤답니다. 그런데 한 번 눈길이 가서 그런지 자꾸 눈이 갔다네요. 둘은 식당에 들어와 고기를 먹는데 남자가 자꾸 주위를 의식이라도 하듯 살피더랍니다. 친구는 괜히 자기가 자꾸 쳐다보는 걸 알았나 싶어서 고개를 돌렸는데 그때 고기 구워 먹다 더웠는지 잠깐 주위를 살피더니 모자를 잠깐 벗더랍니다. 처음엔 모자를 쓰고 있어서 저희 남편인 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때 거리가 좀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무리 봐도 저희 남편인 것 같아서 폰을 찾아 저희 결혼식 사진을 확인했다네요. 그땐 머리가 짧고 화장도 해서 긴가민가 했는데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보니 아무래도 저희 남편 같다며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도 너무 황당해서 둘 모르게 톡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전송해 주었더군요. 친구는 낮에 부모님하고 애들 데리고 고깃집 갔다가 기가 막힌 것을 봤다면서 빨리 확인하라고 했어요. 전화 받고 손이 벌벌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를 쓰고 사진을 확인해보니 회사 언니와 같이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뭐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괜히 심장 떨렸잖아 하면서도 이상했어요. 왜 둘이 거길 갔지?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때 친구가 뭐? 아는 사람이라고? 너 이혼 준비해라. 야 너 정신 바짝 차려. 네 신랑놈 바람 피우나 보다. 내가 이걸 가만 안 둬야겠다. 식당 앞에 있는 모텔이 있는데 지금 거기로 들어갔어야. 내가 현장은 못 잡아도 둘이 모텔에서 나오는 거 바로 족쳐버릴 테니까 너 마음 단단히 하고 내려오고 있어라. 내가 오늘 일 낸다 하면서 저보다 더 흥분을 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다른 여자였어도 화가 났겠지만 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떨려서 그 순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둘이서 속인 것이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하고 서둘러 출발했습니다. 그 사이 저희 친구는 둘이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 저희 남편을 보고 화가 나서 친구가 다가가 따지고 들려다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건네봤다네요. 혹시 하나 남편 아니세요? 하자 남편이 당황을 하면서 그 여자 팔을 뿌리치면서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더니 아닙니다. 사람 잘못 봤어요.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길래 폰을 보여주며 맞잖아요. 저 하나 고등학교 친구인데 모르시죠? 워낙 하나가 친구들과 거리를 둬서 그래도 애가 참 착해서 제가 더 좋아해요. 하면서 일부러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잡아뒀답니다. 남편은 사람 잘못 봤다고요. 하면서 언성을 높이길래 친구가 고등학교 때 좀 놀았던 애이기도 하고 한성격하는 애인데 결혼하고 성질을 죽여가며 살았는데 그때 제대로 보여줬다네요. 너 이렇게 대낮에 바람 피우고 진짜 뻔뻔하다. 저 여자 뭐냐? 술집 여자? 하고 일부러 던져봤더니 그 여자 발끈하면서 뭐야? 너 내가 어딜 봐서 술집 여자로 보여? 기가 막혀서 야, 네 친구 남편 아니래잖아. 왜 이래 미친년처럼. 하자 제 친구 애들이 엄마 저 아줌마가 엄마한테 욕했어 라고 하자 그 언니 아줌마라는 말에 더 발끈하고 제 친구 그 여자 멱살 잡아서 뭐? 미친년? 야, 네가 뭔데 내 애들 앞에서 욕질을 해? 네가 지금 대낮에 남의 남자랑 그 짓 하고 나왔으면서 뭐가 당당하다고 짓거리는 거야? 하자 남편 놈이 저희 친구의 멱살을 잡아서 야, 너 가던 길 가. 내가 여자랑 모텔에서 뒹굴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네가 뭔데 남의 일에 신경을 써? 너 죽고 싶어? 하면서 협박을 했다네요. 그러자 친구의 시어머니가 나서서 이놈이 어디서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 그 손 안 나? 했는데 그 손을 놓지 않자 지팡이를 들어 남편을 치려고 하자 남편이 지팡이를 잡아서 땡기자 여자도 합세를 해서 그냥 놨답니다. 그러자 친구의 시어머니가 일부러 더 강하게 땅바닥에 넘어지면서 큰 소리로 아이고 저놈이 대낮에 다른 년이랑 모텔에서 먼지거리하고 나와 생판 모르는 이 노인네를 치네. 동네 사람들 내가 내 며느리 친구 남편 바람 피우는 거 잡아서 뭐라 했더니 저렇게 행패를 부리네.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소리를 치자 식당에 있던 사람들도 나와서 구경하고 길 가던 사람들도 구경하면서 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저씨 잘못을 해놓고 노인네한테 폭력을 휘두르면 어떡해요? 순 깡패하냐. 여러분 누가 경찰에 신고해요. 남편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친구가 잡아서 너 어딜 도망가? 우리 어머니 뼈에 이상 있으면 너 합의 안 해줄 거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있었는데 그때 경찰이 도착을 했답니다. 친구가 워낙 그 동네를 잘 알고 지인들도 많이 알고 지내서 도움을 받아 바로 경찰서로 다 같이 가고 시어머니는 구급차 불러 병원으로 모셨다고 해요. 어머님이 일부러 힘껏 넘어지셔서 혹시나 해서 병원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저는 도착하기 전 친구가 연락이 와서 경찰서로 향했어요. 둘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먼저 그들한테 다가가 남편의 뺨을 거세게 때렸어요. 그 언니라는 사람 제가 지 뺨을 칠 줄은 몰랐는지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있길래 그 여자 뺨도 제 손이 아플 정도로 쳤어요. 제 손맛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군요. 순간 일어난 것에 경찰도 놀라서 쫓아와서 말려서 그거밖에 못 때렸네요. 저는 그들한테 니들 잘 들어. 이제부터 재밌는 놀이 해볼까? 니들이 지금까지 참 세상 사는 것이 만만했나 본데 이제부터 한번 세상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닥쳐봐. 하자 남편 놈 싹싹 빌어도 시원찮은데 저에게 그러더군요. 야 너나 정신 차려. 불쌍한 거. 결혼해줬더니 뭐라고? 하자 제 친구가 나서려는 거 제가 잡고 넌 내가 불쌍해 보였니? 난 네가 불쌍해 보인다. 지금 이 상황을 잘 봐. 누가 더 불쌍한지. 내가 너한테 속은 건 별거 아니야. 작정하고 속이려는 인간을 누가 감당하겠냐? 이제라도 알았다는 게 중요하지. 너 뭘 바라고 나한테 접근한 거냐? 하자 말을 못하고 있더니 그냥 더는 못하겠으니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값 치르게 하고 헤어져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람 피운 거 인정했으니까 한 푼도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 친구 시어머니 밀친 것에 대해 합의 안 해준다고 하고 그냥 그놈이랑 그년 두고 나와 친구랑 소주 한잔 했습니다. 저는 친구한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신세한탄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남편이 이상하다 싶었다고. 잠자리를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재산을 제 앞으로 돌리려고 할 때 제가 아직은 아니다 하고 거절했는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고. 친구한테 말하니까 친구가 처음부터 친정아버지 재산 바라고 저에게 접근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가만히 과거를 뒤집어보니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다행히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역시 힘들 땐 가족이 최고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힘들 때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힘이 되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이혼 절차 밟았고 친구가 끝까지 합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괜히 친구한테 타격이 갈까봐 합의해서 마무리 지었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나서 둘 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만두었어요. 시어머니 저에게 쫓아와 죽일 듯이 한바탕 쏟아내고 가더군요. 남편이랑 이혼해서 시어머니 저러는 거 별 의미가 없어서 신고해버린다고 했더니 다음엔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이 있어서 시어머니한테는 매몰차게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그러더군요. 다른 여자 만나기 전에 혼자 지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말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더군요. 그리고 저희 친구 시어머니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근육이 놀랐다고 하더군요. 친구와 친구의 시어머니 활약이 없었다면 저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고 살았을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는 친구들한테 마음에 거리 두지 않고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